야, 너도 아니, 야, 나도 경제 이해할 수 있어. 경제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봉인데 자꾸 자기를 교수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경제정봉이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인플레이션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온다. 자, 세계 경기 본격 회복 신호탄 쏘나. 인플레이션 뭔가 기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부담에 힘 잃은 코스피 다시 3,000선 아래로. 이것도 인플레이션 나쁜 것처럼 이렇게 써놨고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으로 헷갈립니다. 네. 이 요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이긴 한데요. 이거를 좋게 받아들여야 될지 나쁘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는지 아마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학습 목표를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용어는 알고 계시죠? 아유, 예, 잘 예. 알죠. 네.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 하면은 네. 물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장바구니 물가, 요즘 장바구니 물가에서도 인플레이션 기운이 막 느껴지거든요. 뭐 보세요, 야. 닭고기, 계란, 대파, 양파,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인플레이션 지금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예. 가능한데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당장 시작됐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원인부터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느냐? 사람이 물건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그러면 물건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럼 당연히 물건의 가격이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가 인상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 그러면 뭔가 이제 생활이 좀 나아지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는 그래서 경기 선순환에 좋은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또 어떨 때 유발될 수 있냐면 공급이 잘 안 돼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공급이 안 돼서. 예. 그러니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은 예전과 동일한데 네. 예전보다 물건이 많이 안 만들어질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저기 개도국에는 공장들이 다 문 닫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 유발된 거니 예.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도 아니고 그렇겠네요. 단순히 지금 생활도 빡빡한데 물가만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하나로 쓰고 있지만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거 인플레이션이 내 삶에 많은 또 영향을 끼치는 건지 정말 중요한 영향을 그게 이제 끼칩니다. 핵심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네. 우리 최욱 씨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네. 제대로 이해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 오원정 씨는 무일푼에 아무 돈이 없는 사람인데요. 아우,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여윳돈이 한 10억 정도 있는 최욱 씨에게 네. 10억 원을 빌려서 조그만 상가 건물을 살려고 합니다. 최욱 씨가 저한테 돈 빌려줍니까? 네. 그래서 그 돈 10억을 빌려가지고 최욱 씨 5년 뒤에 내가 이 원금에다가 이자 10% 꼭 갚을게요 하고 빌렸어요. 최욱 씨 좋겠네요. 네. 자, 그래서 그 건물을 사놨는데 그 건물을 사고 난 그 찰나에 슬슬 물가가 올라가서 예. 다양한 실물 가격들이 상승하고 그 과정에서 그 건물 가격도 같이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자기는 10억 주고 샀던 물건인데 이게 갑자기 30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3, 4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30억 건물주가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약속했던 돈 10억은 돌려주셔야 되잖아요. 팔아서 돌려주면 되죠. 그렇죠. 아니면 거의 30억 재산가인데 뭐 그 정도 은행에서 빌려도 그만이죠. 대출해서, 예. 그러면 10억 들이면서 이자도 아주 넉넉히 넣었다. 10%인데 원래 15% 넣었다 하면서 줄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분의 부의 정도가 바뀌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특히 오늘 수업은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오은종 씨는 참 예도 얄밉습니다. 네, 아주 기분이 언짢네요. 그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했는데 저 같은 그냥 평범한 개미들은 평범한 서민들은 그냥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꼭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물가가 많은 중앙은행들이 2% 목표 물가제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2%요? 예, 1년에 2% 정도 물가가 올라줘야 된다. 네. 그것이 경제가 정상적으로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는 거예요. 2%. 예, 그런데 최근에 이 물가가 다시 이슈가 된 이유가요. 그 다음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예. 텐데요. 자, 요즘 많이 우리 사회에서 언급됐던 물가 지수들입니다. 기사에서도 좀 나오는 단어들이네요. 그렇죠.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7%, 전월 대비 네. 0.7% 올랐고 제일 많이 올른 건 우리 장바구니, 농산물 물가. 안 그래도 무려- 요즘에 뭐 닭고기, 뭐 파 이런 거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무려 7.9%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이거는 우리들에게 물건을 만들어준 회사들이 직면하는 물가인데요. 이것도 0.9% 올랐죠. 예. 자, 그렇게 최근에는 이렇게 물가가 급상승 중에 있는데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은 어땠느냐? 자, 보시면 네. 최근 30년간 물가 상승률 추계라는 건 어떻습니까? 계속 나름대로 떨어져 오고 있었죠. 오르긴 오르는데 전반적인 수치는 줄어들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최근 30년 동안 물가는 나름대로 굉장히 저물가 기조가 유지되어 왔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이거는 사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장 큰 요인은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럼 통화량이 늘어서 이 물가가 상승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물가가 잠깐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단기적 물가 상승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전문가가 이거는 단기적인 상승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혹시 에코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초면입니다. 초면이요. 네. 자, 이거는 기후 이상 기후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유발되는 건데요. 에코 플러스 인플레이션 합친 거군요. 맞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몬드 가격이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급등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거는 꿀벌이 요즘 많이 개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죠. 온난화가 많이 되면서 꿀벌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원인이고요. 이것 때문에 꿀벌이 아몬드가 더 많이 열리도록 교배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 꿀벌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기초 농산물들이 많이 가격이 올랐고요. 그래서 과일이라든가 견과류 이렇게 저소득층의 먹거리들이 많이 지금 가격이 올라서 더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차이나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이나플레이션이라는 건 중국발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인데요. 예.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중국 말고는 사실 정상 가동되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은 다시 견실한 성장세로 돌아섰고 그래서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 공장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요 원자재들 중국이 또 다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발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역시 농산물 때문에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에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지금 많은 저개발 국가들은요. 아니 왜 백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지도 않는 거냐.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이 많고 그래서 자신들이 해외에 수출했던 농산물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농산물을 수출하지 않는 쿼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식당에서도 지금 많은 외국 농산물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원활하게 수급받기 어려울 때는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공급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온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지금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려서 올랐잖아요. 이게 오늘 또 뭐 코스피가 3,000m로 떨어졌다면서 이게 개미들이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니까 네. 인플레이션이랑 주가랑 이건 또 어떤 상관이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예, 물가를 잡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예, 근데 금리를 올리면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증시예요. 예, 증시가 위축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그래서 이 물가 오른다는 여러 가지 지표상의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벌써부터 금리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증시에서도 그런 우려들을 몇 분이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미국 연준 의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당분간 물가 인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나는 그래서 금리를 올릴 생각
생각이 없다라고 딱 오늘 방점을 찍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증시도 날 믿어라. 나는 더 이상 금리 올릴 생각이 당분간은 없다.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증시도 안정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 너무 말씀을 이렇게 건너뛰면서 빨리 하셔가지고 네. 제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를 높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거래는 쌍방향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사면 그 대가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건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건 그 물건을 살 때 우리는 돈을 많이 줘야 되죠. 그렇죠.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돈 하나하나의 가치는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는 건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돈의 가치를 다시 올려주려면 네. 이자, 돈의 가치인 이자를 돈의 가치, 올려주면 되는 거죠. 이자를 올려주면 돈의 가치가 그렇죠.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을 조금 네. 그렇죠. 막아낼 수 있군요. 그러니까 돈도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면 네.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렇습니다. 네. 그거 다음에 물어볼까요? 편하게 하시죠. 네, 그거 다음에 한번 제가 예. 혼자서 자율학습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면서. 네. 예.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온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친구한테 얘기해 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정봉이 박정호 교수님 고맙습니다.